네, 오늘은 2025년 10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12분, 비가 많이 내리고, 아침부터 비가 계속 내려요. 오늘은 힉소스 왕조에 대해서 창세기라든지 출애굽기에는 힉소스 왕조라는 그 용어가 없고, 역사책에 기록된 것이 힉소스 왕조예요. 역사책에 기록된 대로 요셉이 17살에 이집트에 포로로 잡혀가서 총리로 근무한 그 왕조를 힉소스 왕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역사책에 나오는 그 힉소스 왕조. 기원전 1688년부터 1580년까지 이집트 힉소스 왕조가 요때 시작을 했고, 이때는 요셉이 110세로 사망했을 때, 또 이때는 요셉이 110세로 사망한 지 1년 후에 이집트의 마지막 왕 파라오 마그론이 81세로 전쟁에서 사망해서 전사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힉소스 왕조가 이집트에서 떨려났고, 여기는 힉소스 왕조의 그 잔당들이 가나안 땅까지 밀려나가서 거기서 마지막 투쟁을 하고 완전히 멸절이 됐어요. 그래서 힉소스 왕조가 이때 시작을 했고, 파라오 까야나 요셉을 총리로 발탁한 왕의 개인 이름이 까야나예요. 까야나가 요때 통치했고, 또 요셉이 71세 때까지 통치했고, 요셉이 71세 이후로는 마그론이 통치를 했어요. 파라오의 둘째 아들 마그론이 통치했어요. 자, 요셉이 17살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기 이전 10년쯤 전에 힉소스 왕조가 이제 하이집트를 장악을 해서 통치하기 시작해서 1688년 총리 요셉이 30살에부터 110세까지 약 80년 동안 총리로 요때 30살, 그 다음에 110세로 사망할 때, 그러니까 여기가 1665가 여기 빠졌는데, 여기를 1665로 하면 1665를 이렇게 추가하면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돼가지고 요셉이 110세에 사망할 때 여기 80년 동안 그 다음에 요셉이 사망하고 나서 마지막 파라오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할 때, 그 다음에 여기는 가나안 땅으로 밀려나간 힉소스 왕조의 잔당들이 마지막 항거를 투쟁하면서 완전히 멸절을 당할 때, 그래서 총리 요셉이 30살에서 110세까지 요때 1년 후에 110세로 사망한 지 1년 후에 힉소스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 마그론이 81세로 전쟁에서 전사했다. 18왕조한테 졌어요. 패배를 했어요. 1584년부터는 하이집트 힉소스 왕조의 수도가 있는 하이집트 이 지역에서 완전히 밀려났어요. 자, 힉소스 왕조의 붕괴는 1584년, 1580년 뭐 한 3, 4년 정도, 이거는 이제 가나안 땅에 항거할 때, 가나안 땅에 실제로 하이집트에서는 이때 다 떨려났어요. 요셉이 30살에서 110세까지 총리로 힉소스 왕조에서 80년 동안 근무했다. 1665년부터 1585년까지 총리 요셉이 110세로 사망할 때까지. 그 다음에 역사책 기록에 의한 힉소스 왕조의 그 통치 연대가 이렇게 됐어요. 역사 기록책에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힉소스 왕조의 존재 기간이 이렇게 돼 있고, 이 역사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요셉이 17살에 1678년에 요셉이 17살 1678년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힉소스 왕조 파라오 까야나 요셉을 총리로 발탁해 준 이 왕의 이름이 까야나예요. 까야나가 정권을 이제
설립한 지 10년쯤 후에 셈족, 이방인 셈족 왕조 요셉이 17세로 팔려갔다. 그 다음에 요셉이 17세, 이제 18살부터 이제 계산하는데 18살, 그 다음에 27살까지 약 9년 동안은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 그러니까 집을 관리하는 집사. 요 때는 아마 제일 높은 집사장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결국 요때 감옥에 투입이 됐어요. 투옥 감옥에 이제 놓여졌고 요때부터 요때까지 감옥 생활을 잘 했는데 요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술 맡은 자의 꿈을 또 빵 맡은 자의 꿈을 해몽하면서 술 맡은 자는 이제 잘 풀려났고 빵 맡은 자는 거기서 처벌이 돼서 목이 잘렸고 요때 술 맡은 자가 나갈 때 요셉이 술 맡은 자한테 인사청탁을 했어요. 나가시면 나를 이 감옥에서 빼달라고. 그래서 그것이 요셉의 믿음의 실수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연장이 돼가지고 요셉이 30살 때까지 그냥 내버려뒀다. 이렇게 해서 총 12년을 채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27살에서 28살. 원래 야후와의 계획으로는 아마 1년 정도 있다가 요때 요셉을 풀어서 총리로 시켜서 이렇게 이제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는데 요셉이 요 1년 동안 있으면서 여기서 요셉이 28살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나가면은 요셉을 감옥에서 빼내달라고 인사청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의뢰했으므로 감옥에서 사람을 더 의뢰했으므로 야호와께서 그 벌로 감옥에서 2년 연장 그대로 내버려뒀다서 12년을 채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것으로 인해서 1667년 야세르 책에 46장을 그냥 인용을 하는데 46장 19절 요셉이 28살에 그 꿈을 해석하여 주었던 술 맡은 집사가 요셉을 잊고 요셉에게 약속했던 것을 잊고 그가 통치자 왕에게 요셉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 이는 이것이 주 야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이니 요셉이 술 맡은 자를 더 의뢰했으므로 주께서 그 요셉을 벌 주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믿음의 실수, 술 맡은 자에게 복직을 하게 되면 감옥에서 요셉을 빼내달라고 인사청탁한 것이 요셉의 실수예요. 요셉의 믿음의 실수. 그래서 창세기 40장 14절 15절 창세기 40장 14절 15절 감옥에서 2년을 더 연장했다. 그래서 요셉이 27살에서 28살에 원래 감옥에서 나올 그런 계획이었었는데 요셉이 믿음의 실수로 인해서 2년을 더 연장해서 28살에서 총리 되기 직전까지 그냥 감옥에 내버려두고 그 다음에 요셉이 30살이 될 때가 바로 풍년 1차 년이에요. 바로 풍년이 시작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감옥에서 빼냈어요. 자, 1667년, 1665년 야사르 책에 46장 20절 이에 요셉이 28살에서 30살까지 그 감옥의 집에서 2년을 더 머물렀으니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지 12년을 채웠더라. 그래서 1668년 요셉이 27살에 투옥이 됐고 젤리카 성추문이라고 이렇게 기록되는데 젤리카는 보디발의 아내예요. 보디발은 이제 나이가 많고 이 젤리카는 나이가 아주 젊은 사람의 젤리카의 성추문 이렇게 돼 있고 1665년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고 풍년 7년이 바로 시작하는 1년 차예요. 총리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됐을 때는 풍년 7년 중에 시작 1년 차가 됐을 때 1665 아주 급하니까 벌써 풍년이 이제 시작되는
그 해라서 총리를 30살에 빨리 긴급히 빼냈어요. 요셉이 30살에 이집트의 왕 파라오 그 가야나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요셉을 이집트 힉소스 왕조 파라오 가야나가 요셉을 총리로 기용했다. 요셉이 가야나가 사망할 때까지 41년 동안, 이때는 요셉이 71세예요. 요셉이 71세까지 41년 동안 통치했고, 요셉이 71세 이후로 39년 동안 더 통치해서 110세로 사망해서 총 요셉이 80년 동안 종신총리로 80년 동안 총리를 지냈다. 그래서 종신총리 110세 사망했다. 1585년. 41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요셉이 71세. 요셉 30살에서 71세. 그 다음에 요 뒤로는 요셉 71세에서 110세까지 이렇게 총 80년간 종신총리로 80년간 총리직을 역임하였다. 자, 이 힉소스 왕조는 친이스라엘 왕조로, 어차피 총리가 요셉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엄청나게 자유민으로서 잘 살았고, 요셉이 110세로 사망한 이후 1년 후에 힉소스의 마지막 파로 마그론이 81세가 전사했다. 전쟁 18왕조에 패배를 하면서 이때 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힉소스 왕조가 이집트에서는 이때 이미 멸망을 했고, 나머지 잔당들은 가나안까지 밀려가서 거기서 이제 완전히 멸절을 당했다. 그리고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통치 권력. 자,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통치 권력, 이집트 18왕조가 이집트를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바로 1584년 이때부터 여기를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이집트를. 이집트 18왕조가 138년 동안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화시켰고, 강제 노역으로 탄압을 했고, 1554년부터는 완전히 좀 더 센 탄압 정책. 그 강제 노역이라는 것은 요때가 이 힉소스 왕조가 망한 지가 30년 후인데, 그 전까지는 그 21년까지, 그러니까 요셉 총리가 사망하고 22년째에 제일 마지막으로 레위가 사망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요셉의 형제들이 쭉 있으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전쟁도 잘하고 어디 가서 전쟁을 해도 매번 백전백승, 야호와의 전쟁으로 백전백승을 하니까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탄압을 하질 못했는데, 맨 마지막에 레위가 사망하니까 그 이후로, 요셉이 사망한 지 22년 그 이후로 22년 지나서 그때부터는 슬슬 이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고, 뭐 물건도 뺏고 땅도 뺏고 포도밭도 뺏고 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뺏고, 그 다음에 1554년 이때는 이제 왕이, 이때 투트모세 1세, 세 번째 왕 투트모세 1세가 바로 20살이 돼서 왕이 됐는데, 이때 큰 전쟁이 났어요. 큰 전쟁이 나서 에서의 손자 스보가 도망을 갔다가 여기를 이제 공격을 했어요. 에서가 할아버지의 복수를 원한을 갚기 위해서 이집트를 공격을 했고, 이때 큰 전쟁이 나서, 이때도 야후와의 전쟁으로 150명이 80만 명을 쳐 부순 거예요. 그래서 80만 명이 패배를 해서 도망갔고, 그 80만 명
패배해서 도망갈 때 이 새로운 요 왕, 어린 왕이 그거를 알아요. 그걸 봤어요. 전쟁에 참전을 하지 않았지만 그 아버지 아메노텝 1세는 요때 사망을 했어요. 전사를 했다는 그 기록도 없고 병사를 했다는 기록도 없고 큰 사건이 일어난 것이 왕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또 이때 큰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더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는 그런 정책을 이용했다. 요셉의 아들 70명이 이집트 이주한 것이 요때 1656년, 요셉이 사망한 것이 1585년, 또 힉소스의 왕조 마지막 파라오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한 것이 요때. 그래서 이때 통치 권력이 완전히 교체됐고, 요때 통치 권력이 교체됐고, 이집트 18왕조가 통치 시작한 것이 요때. 그래서 이집트 이주 후 210년 만에 모세가 80세로 출애굽을 했다. 1446년 출애굽까지의 얘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이집트 이주 1656년 요셉 총리 80년 통치. 자, 이집트 이주할 때는 총리가 벌써 39살이에요. 총리가 요때는 요셉이 39세 후 71년이 지나서 요셉이 총리로 80년 동안 통치했을 때 110세로 사망했다. 1585년.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돼서 71년 동안 요셉이 총리가 돼서 39살에 이집트 이주해서 39살 이집트 이주해서 71년. 그 다음에 요셉이 사망하고 1년까지는 왕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자유민으로서 이집트에서 생활이 아주 좋았다. 힉소스의 마지막 파로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했을 때 요때 이집트 이주 72년 후에 18왕조의 통치 권력이 교체가 됐다. 그래서 18왕조, 힉소스 왕조는 완전히 멸망을 했고 새로운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조가 통치하기 시작을 했다. 1585년. 그래서 출애굽하기까지 1446년 출애굽하기까지는 138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 이집트에서 실질적인 노예 생활은 138년. 자, 역사서의 기록에 의해서 관련 자료 출처는 이스라엘의 역사 두 번째 판, 저자, 그 다음에 출판사, 그 다음에 출판지, 그 다음에 1952년, 페이지 61페이지, 그 다음에 추가 자료 출처는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일단은, 여기 좀 넘어가고, 자, 힉소스 왕조의 존재 기간은 약 108년, 역사책 기록에는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 개인적 추정으로는 108년, 힉소스 왕조는 기원전 1688년부터 1580년까지, 아래 기록은 야세레 책을 기본으로 역사서에 기록된 힉소스 왕조의 존속 기간 108년을 합성해서 만든 추정 연대표다. 그래서 야세레 책의 연대기로 개인적인 연대표를 이렇게 제가 매겼어요. 그래서 힉소스 왕조는 요때 설립이 됐고, 또 1668년 요셉이 27살일 때, 또 요셉이 27살, 그 다음에 요셉이 18살. 그래서 이때는 요셉이 감옥 생활할 때요. 감옥 생활. 총 3년 동안. 근데 여기에는 이제, 총리가 되기 직전까지를 29세로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맞춰놨는데, 총리는 1665년이에요. 여기가 1665. 여기가 맨 마지막에 30살, 요셉 총리의 30살, 이렇게 해서, 자, 이집트에 노예 생활한 것은 이집트 힉소스 왕조가 끝나고,
힉소스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 힉소스 왕조의 파라오 끄나야가 통치 초기 출범 10년 차쯤 요셉이 7세, 7세쯤에 요기고, 요셉이 10년 차가 됐을 때는 17살, 요셉이 17살, 그래서 하 이집트를 점령 통치하기 시작해서 요때부터, 그래서 요셉이 사망할 후 1년이 지나서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 아들 파라오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했을 때 1584년 하 이집트에서 힉소스 왕조가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래서 요 뒤에는 약 한 3, 4년 정도 되는 건 가나안 땅으로 쫓겨가면서 저항을 한 그 기록까지 포함을 시켜서 108년. 그 다음에 힉소스의 잔존 세력이 요때 완전히 멸망했다. 힉소스 왕조는 이집트의 나일강 삼각주를 중심으로 해서 시리아 여기까지 지배를 했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도 시리아, 팔레스타인, 나일강 중부 지역까지 지배를 했었다. 이렇게. 자, 1666년 요셉이 29살 이집트의 파라오 꿈을 해몽해서 요셉이 그 총리가 되기 직전까지 요 기록을, 그 다음에 이삭이 사망한 것이 180세, 아직 총리가 되기 전에 이삭이 180세로 사망했고 막벨라 굴에 매장이 됐고, 야곱이 이때는 120세, 에서가 120세, 요셉이 29살,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직전에 이삭이 사망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요때 출생을 했고, 요셉이 30살에 이집트 총리가 됐어요. 요때 이집트 총리가 됐고, 이집트 힉소스 왕조에서 초기 23년 차에 총리가 됐다. 그러니까 요때 총리가 됐고, 힉소스 왕조 설립, 이집트의 총리로 요때부터 해서 총리 110세로 사망할 때, 사망하고 1년 후에 마지막 파라오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했을 때, 그 다음에 나머지 힉소스 왕조의 잔당들이 완전히 멸절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요셉이 30살에서 71세까지 41년 동안 총리 전반기 41년 동안 이때 힉소스의 왕조 까야나가 사망했다. 나이가 들어서 사망한 거예요. 전사가 아니고 나이가 많아서 자연사했어요. 그 다음에 요 후반기로는 요때 둘째 아들 파라오가 마그론이 41세부터 80세까지 요때까지 80세까지, 요때는 마그론이 자, 이렇게 하면 마그론이 41세, 요때는 41세, 요때는 마그론이 80세, 또 요때는 마그론이 81세, 전사 81세, 여기 1584년 마그론이 81세로 전사. 그 다음에 요셉이 71세에서 총리 후반 39년 힉소스 왕조 파라오 마그론이 41세부터 80세까지. 마그론은 41세는 총리 요셉이 30살에 총리 되기 직전에 요셉의 예증대로 까야나의 첫째 아들이 사망하고, 그때 같은 시간에 출생한 파라오의 둘째 아들이 바로 마그론이에요. 마그론, 요 이름이, 이 사람의 둘째 아들 마그론. 또 이 사람의 첫째 아들은 이름은 없는데 장남이 사망해요. 요때 바로 총리 되기 직전에. 1624년 1584년 힉소스 왕조의 마지막 통치기간 40년, 마그론이 81세에 전사했다. 이때는
힉소스 왕조가 18왕조가 쳐들어와서 이제 전쟁 때문에 전사했어요. 그 다음에 1592년 이 이후로는 18왕조예요. 자, 이집트 18왕조에 대한 역사 기록을 여기 설명하는데 18왕조 설립은 요때, 그 다음에 총리 요셉이 110세로 사망했을 때, 마그론이 전사했을 때, 힉소스 왕조가 멸절이 됐을 때, 18왕조의 첫 번째 왕 아흐모세 1세가 요때 사망했어요. 요 통치 기간이 아흐모세예요. 요게 아흐모세 18왕조의 아흐모세 통치 기간이 총 요때부터 요때까지 25년인데 아흐모세 1세가 요때 18왕조를 설립했고 그 다음에 요때 나이가 들어서 통치기간 25년 후에 사망했다. 그래서 1584년 요 중간에 여기 1584년 이집트 18왕자 아흐모세가 하이집트 구힉소스 통치 지역을 장악하고 통치를 시작했다. 아흐모세 1세가 18왕조가 힉소스 왕조가 통치하던 하이집트를 장악해서 통치하기 시작했던 1584년.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는 이때 이미 하이집트에서 완전히 다 떨려놨다고 보는 거예요. 자, 1780년 야곱이 출생. 자, 1664년 야곱이 122세, 에서가 122세. 이삭이 사망한 지 2년이 지나서 에서가 유산을 분할하자 이렇게 해서 유산 분할 상속 정리, 유산 정리를 했고 상속 문서 기록으로 남겼다. 야곱은 주로 부동산, 아브라함이 구입한 막벨라 굴 들판을 선택했고 에서는 돈, 보물, 동산, 들고 갈 수 있는 물건들, 당장 돈이 될 만한 보물들을 선택을 했다. 그래서 요셉 총리 2년차 31살 풍년 2년차에 유산 분할 상속을 했어요. 총리가 이제 1년이 이제 만 1년이 지났을 때 유산 분할을 했다. 자, 창세기나 출애굽기를 이스라엘 역사고, 그 다음에 성경이 교과서로 본다면 학교에서 배우는, 초등학교나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라 본다면 이 야사의 책은 그 성경의 참고서 정도로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교과서의 참고서 정도로. 자,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의 직계 가족 70인 이집트 이주 시기하고 야살의 책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야곱의 직계 후손 70인이 이집트한 시기는 1656년이다. 그래서 출애굽한 시기는 1446년이다. 그 다음에 다윗이 사망한 시기는 기원전 970년. 그 다음에 솔로몬이 단독 왕위를 통치하기 시작한 것이 970년. 솔로몬의 통치 4년이면 이때는 이제 이미 다윗이 사망했고 솔로몬이 단독 통치할 때요. 솔로몬이 단독 통치한 것은 966년. 그래서 여기서부터 4년을 빼고, 자, 솔로몬 성전 건축 시작은 출애굽 후 480년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6의 1절에는 성전 건축이 출애굽 사건 이후 480년이 지났을 때 966년에 솔로몬이 무역을 재개해서 두로왕 페니키아로부터 해상으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들 이런 것들을 공급을 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석공 인부들도 수입하기 시작했다. 966년, 480년 이렇게 더해서 1446년 출애굽하는 시기로 동의를 한데 이집트 이주 출애굽까지 이집트 체류 기간이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1656년 이집트 이주 직후 이집트에서 출생한 레위의 넷째 딸 요게벳이 1656년에 출생했다. 요게벳이 1656년 이집트에서 출생했다. 요게벳이 130대에 모세가 출생했다. 1526년 모세가 출생했다. 모세가 80세에 1446년 모세가 80세에 출애굽을 했다. 그 다음에 이집트 이주 후 이집트 체류 기간은 210년, 그래서 1446년에 출애굽을 했다.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 또 레위의 넷째 딸 요게벳이 1656년
야곱의 집계 후손 이집트 이주할 때 이집트에서 출생을 했다. 자, 요게벳이 126세 초에 혼인을 해서 그 해에 미리암을 출산했다. 미리암 1530년, 기원전 1530년, 요때 126세, 그 다음에 127세, 그 다음에 130세에 모세가 출생했다. 모세하고 형 아론은 3살 차이에요. 3년, 3살 차이고, 이 모세하고 미리암은 4년 차이가 나요. 4살 차이, 여기는 1살 차이, 요렇게는 3살 차이. 자, 창세기 출애굽기에는 족보 기록에 아들만 기록을 해서 딸 요게벳의 출생 기록이 없다. 그래서 생략을 했어요. 그 차이에요. 자, 역사 기록 출처는 바이블 핸드북 저자는 요렇게 페이지 561페이지 솔로몬 사망한 것이 930년 BC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페이지 561에 역사 그 기록에 솔로몬이 사망한 시기를 930년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솔로몬이 단독 통치한 것은 요렇게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 40년 동안 통치했고, 요때는 통치 4년. 솔로몬의 재위 4년이면 966년. 그래서 480년 더하면 1446년에 출애굽을 했다. 솔로몬 통치 기간은 요때부터 요때까지. 성전 건축 시작하는 솔로몬 재위 4년 플러스 480년 하면 1446년에 출애굽을 실행했다. 자, 아메노텝 2세는 바띠아 공주의 장남이에요. 바띠아 공주의 아들 아메노텝 2세는 요때부터 통치하기 시작했고, 요때 모세가 소명을 받고 이집트에 들어와서 아메노텝 2세를 만나서 출애굽을 이제 허가해달라고 요청할 때요. 그래서 아메노텝이 2년 동안 버티고 해다가 결국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장제 죽음이 닥치니까 1446년에 아메노텝 손을 들고 제발 좀 빨리 떠나가라, 빨리 출애굽을 하라 그래서 독촉을 한 때가 1446년. 그 다음에 아메노텝 2세가 요때 사망했어요. 아메노텝 통치 4년 차에 모세비 여기 78세, 여기 78세에 출애굽했다. 모세가 요때는 요렇게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1446년 모세가 80세, 1448년 출애굽하기 2년 전에 모세가 78세. 그 다음에 요 사람이 요때 모세가 요거 좀 달라요. 여기는 이제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으니까 120세에 사망했으니까 요것도 120년을 써놨어요. 자, 출애굽 실행은 1446년이다. 자, 기록에 구약 기록의 열왕기상 6의 1절에 보면 성전 건축이 출애굽 사건 이후 480년이 지나 솔로몬 제위 4년에 시작되었다 기록하고 있다. 솔로몬 제위 4년이면 기원전 966년이다. 따라서 출애굽 시기는 기원전 1446년이다. 이렇게. 일단은 여기까지